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 허를 찌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일면 톱 기사는 오블리터레이티드가 완전히 그냥 제거하다, 싹 날려버리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란 by time as it wait response to US strike.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으로 하여금 이런 발표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란이 by time 시간을 번글로 착각을 한 거죠. 하긴 뭐 그전에 깨달았도 뭐죠. 항공기 제대로 하나 띄울 수 없는 나라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좀 이렇게 속인 거죠. 이란을 이제 미끼를 가지고 상대방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동원된 비행기가 B2 스필릿 본래 아마 항공기 명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항공기의 고유 이름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B2 스필릿 뭐 그다음에 B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8대의 B2 플릿 편대네요. 편대 중에 13대가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 정부가 스텔스기의 최종 기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고 기종 B2기를 21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몇 대는 아마 작전 중에 잃어버렸을 겁니다. 사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비행기 총수가 18대인 거예요. 18대. 18개의 B2 플릿이라는 것이니까 편대니까 아마 B2 외에 그다음에 그 주변에 항공모함처럼 공중급유기나 뭐 그다음에 폭격기들이 셋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그중에 13대가 참전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이번에 전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위에 현재 20발을 갖고 있는데 벙커버스트의 최고봉인 GBU-57을 20발을 스탁을 갖고 있는데 20발 가운데 12방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투자네요. 그럼 또 20발을 채워야겠네요. 여기 B2 한 대가 정비불량으로 이륙하다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발은 나탄저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다음에 시간 되면 B2 편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항공모함처럼 주력기인 B2 스텔스기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공중급유기가 몇 대 따르고 그다음 호위기인 폭격기가 여러분 앞서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운영이 되는 모양이에요. 1989년에 만들어졌네요. 1993년부터 여러분들 전투에 투입됐네요. 6,900마일을 공중급유 없이 나르는데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 뭐 현장이 줄어들겠죠. 이번에도 몇 번 공중급유를 받았다는데 그 공중급유를 받으면서도 전혀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노출이 안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18대의 B2 함대 중 13대가 토요일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작전이 실패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대통령이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인 거죠. 그게 타업이 된다는 것은 영광도 있지만 참 힘든 자리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총 B2 스텔스기 이런 편대 18셋 가운데 13대 셋이 여러분 이번에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럼 계산이 나오네요. 13대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5대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태평양을 갔다는 거죠. 큰 전대였네요. 그다음에 이제 20개의 총 재고 20개의 GPU-57 가운데 12대 14대를 때문에 지금 재고가 6개밖에 없는 거죠. 빨리 또 이제 생산해 가서 채워야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합동 참모 총장 제너럴 댄 케인 이제 차트를 이용해가 딱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대 B2 스텔스기 벙커버스트 12발 포도우 투하, 한 대 B2 스텔스기 벙커버스트 2발 나탄저 투하. 그런데 이런 비행기는 100몇십 대 125대가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스텔스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폭격기라는 것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총 13대를 투입한 겁니다. 미군이 지금 미국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작전에 참가 가능한 B2 스플릿 스텔스기 18대 가운데 13대가 동원이 된 겁니다. 벙커버스터 재고 20발 가운데 14발을 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18시간을 날아가는데 그 사이에 공중거비기를 수차례 했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는데 18시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비행조종사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컨맨더 담당 사람이 한 사람 탄다니까 2명이 탄다는 이야기죠. 18시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경문에 18시간을 날아가는데 동시에 그 사이에 공중거비를 수없이 했는데 공중거비를 하는 사이에 들통이 안 났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거네요. 여기 보시면은 21일 토요일 날 미주리 공군기지를 이륙한 B2 6대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던 비행 추적 보도는 계략이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죠. 월스트리트저널도. 어제 제 방송에 톱이 B2가 움직이다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날 B2 13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란의 가장 중요한 핵시설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틀린 거죠. B2 몇 대입니까? 7대고. 같은 날하고 같은 날 아니고 전날입니다. 전날. 금요일 날. 이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전날. 태평양으로 향하는 B2는 토요일 날 떠서 갔고 그다음 여러분들 비행기는 금요일 날 뜬 겁니다. 자정에. 이번 작전은 B2를 이용한 초대형 벙커버스터와 함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미국 잠수함이 공격에 합류하는 작전이었고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는 대성을 걷는 B2 포격기들을 숨기기 위해 서쪽으로 향한 B2 포격기들은 정말 미끼 데코이 포격기였습니다. 진짜를 숨기는 것은 기습작전에 성공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축구로 한 페인트 모션을 쓴 거죠. 현대전에서도 중요한 모양입니다. 기습작전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개인 클럽 골프 클럽이겠죠. 21일 토요일 오후 동부 표준시 한국 시간 일요일 아침 7시 무렵에 폭격을 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여러분들 날아가는데도 폭격 명령을 받고 날아간 게 아니고 폭격을 하게 하고 최종 폭탄을 투하하라는 것은 7시 무렵에 내린 것 같아요. 한국 시간 아침 7시 무렵에. 대통령이 명령이 내리자마자 이거는 좀 오버올 것 같아요. 대통령 명령은 조금 전에 내려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이 내리자마자 일군의 B2 폭격기 그룹은 미끼 폭격기로 태평양 쪽으로 향하고 다른 그룹은 대서양 쪽으로 향하여 이란을 때렸습니다. 금요일 날 자정 무렵에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0개의 GPU-57 초대형 벙커버스터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할게요. 뉴저지에 있는 개인 클럽에서 시간은 미정입니다만은 시장은 미정입니다만은 토요일 날 아침에 내린 겁니다. 토요일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명령을 내린 시점은 이란 상공에 진입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6시나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7시 34분에 백악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건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개 가운데 14발을 미국 그럼 지금 재고가 여러분들 6발 남은 겁니다. 12발 나탄재 2발. 이스라엘 관리들은 며칠 동안 미국이 곧 포도 공격을 위해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전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인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토요일 밤에 소집되어 몇 시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공습을 논의했고 이게 다 그래도 이런 비밀이 유지가 된 겁니다. 미국의 공격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서쪽 태평양 방향으로 향하는 미끼 B2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또한 동쪽 대서양 쪽으로 향하는 B2 그룹들은 통신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하나도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